어머니, 여긴 어르신들이 편히 지내는 곳이에요. 아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들려왔어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십니다. 그 순간 알았죠. 편한 곳이 아니라 가둔 곳이라는 걸. 내 이름은 유정화, 71. 서울 마포에서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35년을 일했어요. 아이들 밥 챙기고 청소하고 손끝이 갈라져도 웃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를 키워내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퇴직 후에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매일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손주 도시락을 챙겼죠.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요양원엔 좋은 프로그램도 많대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나는 짐이 됐구나. 평생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양원 견학날, 복도는 환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어르신들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죠. 보세요, 어머니. 여기선 친구들도 사귀시고, 운동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힘이 없었으니까요. 입소 당일 아들은 짐을 들어주고 갔어요. 어머니, 주말마다 올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에 혼자 남았을 때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어르신 여러분, 외출은 보호자 동의 후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긴 쉬는 곳이 아니라 갇히는 곳이라는 걸. 창밖엔 철창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나를 가두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고 밥도 지을 수 있는데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요? 자유를 잃은 건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했나 봐요. 요양원은 처음엔 깨끗했어요. 하얀 복도, 따뜻한 밥 냄새, 창가에 놓인 화분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여긴 돌봄의 집이 아니라 관리의 공간이란 걸. 하루 3번 약, 2번 체조, 오후 2시 낮잠 시간. 그리고 자유 시간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나를 이름 대신 정화 어르신, 4층이라 불렀죠. 나는 번호가 됐어요. 401호실의 관리 대사. 식당에선 모두 같은 반찬을 먹었어요. 무르게 익힌 나물, 간이 약한 구. 나는 아직도 밥을 지을 줄 알고 김치를 담글 줄 아는데 그들은 내 손에 칼 대신 플라스틱 숟가락만 쥐어줬어요. 어르신, 위험하니까요. 위험. 나는 35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해왔는데 이제 칼도 못 쥐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식당 한쪽 싱크대가 막혔어요. 설거지통에 물이 고여 있었죠. 직원들은 바쁘다며 지나쳤고 나는 그냥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배수구를 뚫기 시작했죠. 손에 익은 일이었어요. 그때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26쯤 됐을까요? 그녀는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르신, 뭐 하세요? 그건 저희가 할 일인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나 이런 거 잘해요.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이 나를 멈춰 세웠어요. 어르신,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고 싶으세요? 이젠 좀 쉬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 나 아직도 일하고 싶다. 그게 죄인가? 돌아온 방에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하지만 이 손은 아직 멀쩡한데, 이 머리는 아직 또렷한데, 왜 모두가 나를 쉬어야 할 사람으로만 볼까요? 일하는 게, 움직이는 게, 쓸모 있는 게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데 말이에요. 며칠 뒤 아들이 면회를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나는 물었어요. 여기서 나가면 안 될까?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죠. 어머니, 집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가 안전해요. 안전. 그 단어가 나를 가두는 이유가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알았으니까요. 나는 이미 짐이 됐다는 걸. 그날 밤, 같은 방 할머니가 내게 귓속 말했어요. 딸, 문은 밤 11시까지만 잠가. 그 뒤엔 야간 직원 한 명뿐이야.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 이름은 김순덕, 82. 이곳에 온 지 5년째래요. 나도 처음엔 나가려고 했어.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 딸, 넌 다르잖아. 아직 젊어. 82 할머니가 71인 나를 젊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묘하게 힘이 됐죠. 나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하루하루 지우개처럼 닳아 없어지느니 차라리 내 발로 서보겠다고.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내 선택으로 살아보겠다고. 밤 10시 반. 나는 작은 가방 하나 챙겼어요. 여벌 옷 한 벌, 통장, 도장, 그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한 장. 순덕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해. 세상은 변했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더 차가워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1층 현관까지 내려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야간 직원은 사무실에서 졸고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자동문 표시를 피해 비상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게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10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냉기가 나를 깨웠어요.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에 섰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갈 곳이 없다는 걸. 집은 이미 아들 내외 것이고 친구들은 다들 흩어졌거나 세상을 떠났죠. 손에 든 통장엔 80만 원.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돈. 그래도 괜찮았어요. 일단 걸었어요. 새벽까지 열린 편의점을 찾아 따뜻한 우유 하나 샀죠. 점원은 나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봉투에 담아줬어요. 할머니, 밤 늦었는데 괜찮으세요? 그 짧은 질문에 나는 대답했어요. 응, 이제 괜찮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우유를 마셨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지나갔고 누군가는 술에 취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모든 게 요양원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그때 결심했어요.
내 손이 멈추는 날까지 나는 나로 살겠다고. 누군가의 짐도 관리 대상도 아닌 유정화로 살겠다고. 설령 길바닥에서 잠들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나는 가방을 메고 다시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때 내가 급식을 하던 학교 근처에 폐업한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월세는 40만 원, 주방 설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낡은 가스레인지, 녹슨 냉장고, 금간 식탁. 하지만 내겐 보물이었어요. 나는 내 남은 적금을 털었어요. 80만 원 전부. 거기에 퇴직금 중 아들 몰래 남겨뒀던 300만 원을 더했죠. 사실 그 돈은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주려고 모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내가 살아야 손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일은 하나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죠.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노년 창업 많아요. 괜찮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가게 이름은 정화식당. 간판도 없이 유리창에 종이로 써 붙였어요. 메뉴는 손주들이 좋아하던 것들로 꾸렸죠. 잡채빵, 콩나물국, 김치찌개, 그리고 수제청을 넣은 커피. 커피는 요양원에서 몰래 보며 배운 거예요. 첫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은 나를 기억했어요. 언니 급식소 그만뒀다며? 이제 뭐해? 식당 차렸어요. 어머, 이 나이에? 그 말이 이제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 이 나이에. 그게 어때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딱 1명. 길 잃은 대학생이 들어와서 커피 한 잔 시켰죠. 할머니, 여기 신기하네요. 커피도 파세요? 응, 내가 탄 커피야. 맛있어. 학생은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이 커졌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 넣으셨어요? 매실청이랑 생강청. 비밀인데. 그 학생은 사진을 찍어 핸드폰에 올렸어요. 다음 날 손님이 3명 왔어요. 그 다음 날엔 7명. 일주일 뒤엔 줄이 섰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죠. 할머니 카페 여기 맞죠? 요양원 탈출한 그분이세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요양원에 계신다더니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어요. 네, 요양원 대신 제 삶을 택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가게 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와 함께게. 나는 멈칫했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요양원에서 다들 난리예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죠.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다치시면요.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밀었어요. 마셔봐. 내가 만든 거야. 아들은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앉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맛있네요. 그치. 나 아직 이런 거 할 줄 알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여기서 살래. 혼자서. 2달 뒤 TV 지역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다뤘어요. 71 퇴직 조리사, 요양원 나와 카페 창업. 기자가 찾아왔을 때 나는 당황했죠. 할머니, 왜 요양원을 나오셨어요? 거기선 내가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뒤 가게는 북적였어요. 손님들은 커피보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없었죠. 아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어요? 요양원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데. 나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매실청과 생강청을 넣고 따뜻한 우유를 얹었죠. 마셔봐. 아들은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죠. 너희는 내가 걱정됐겠지만 나는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 요양원에선 밥 먹고 약 먹고 자는 게 전부였어. 근데 그게 사는 건가? 나는 아직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냥 앉아만 있어야 하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엄마, 진짜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만든 걸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어요. 엄마, 사실 나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냥 안전하게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죄송할 것 없어. 너도 처음 겪는 일이잖아. 엄마 늙는 거. 나도 처음이야. 늙어가는 거. 근데 늙는다고 다 끝난 건 아니더라고. 그날 밤 아들은 가게를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의자를 올렸죠. 엄마, 주말마다 올게요.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알아요. 근데 그래도 오고 싶어요. 이제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해요. 콩나물을 씻고 반찬을 담고 손님을 맞이하죠. 허리는 아프고 발은 붓고 밤이면 녹초가 돼요. 하지만 이게 사는 거예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던 그때와는 달라요. 순덕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딸, 잘 지내니? 나도 용기 내볼까봐. 나는 답장했죠. 언니, 언제든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해요. 힘들지. 근데 이게 내 인생이잖아. 남이 정해주는 것보다 100배 낫지. 요양원 대신 내 삶을 다시 그리고 있는 여자. 그게 바로 나예요. 혹시 당신도 남이 정한 편한 삶 속에서 숨 쉬고 있나요? 안전하다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 당신의 손을 놓고 있진 않나요? 그럼 잠시 멈춰서
당신 손끝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 온기가 아직 따뜻하다면 당신의 인생도 다시 끓일 수 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있는 건 포기한 마음뿐이에요. 유정화 할머니처럼 오늘부터 당신도 당신의 커피를 내려보세요. 그 한 잔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